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꽉 잡게 되시죠. 앉았다 일어날 때 하면서 뭔가에 의지해서 일어나시고요. 젓가락으로 반찬 짓기도 힘들어지고 병뚜껑 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문 열 때도 손목에 힘이 없어서 몇 번씩 시도하게 되고 가방도 무거워서 들기 힘드시고요. 심지어 리모컨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들어지고 수건 짜는 것도 예전만큼 안 되시죠. 혹시 이런 증상들 다 겪고 계시지 않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포기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잘못된 단백질 섭취 때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좋은 놀라운 바다의 선물 5가지와 근육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비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 김건강입니다. 올해 64세인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바다의 선물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근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해요. 지난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50대부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것 때문입니다. 대답은 우리 선조들이 즐겨 드시던 그 음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기력이 없을까?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죠. 사실 이 모든 증상들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것이 부족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완전 단백질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생선, 단백질 말입니다. 64세 현직 의사인 제가 매일 챙기는 생선들. 이걸 모르시면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는 물론이고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석 달 만에 예전 같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노후 건강은 생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생선 단백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고 마트에서 장 보다가 중간에 쉬고 싶어지고 예전엔 거뜬했던 긴장이 이제 너무 힘들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증상들의 진짜 원인은 근육 감소증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이 바로 이 문제의 열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 보물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의 단백질은 고기와 달리 소화 흡수가 쉽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3%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30%나 사라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져요. 둘째, 균형각이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이 줄어들고 더 근육이 줄어들고 더 약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충분한 생선,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선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선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과 달리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도와줘요. 또한 생선의 단백질은 소화 효소가 부족한 우리 나이에도 쉽게 소화 흡수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간 생선을 먹어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생선 단백질 소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로는 근육 감소증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력 없음, 허기진 밤에 쥐가 나는 것이 모두 근육 감소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생선 단백질에는 타우린과 크레아틴 같은 성분도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근육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선을 먹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기 한 점, 계란 하나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65 넘어서도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6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똑같이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배로 먹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백질이라고 믿고 먹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점심에 삼겹살 한 접시 드시고 오늘 단백질 챙겼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삼겹살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17g이에요. 거기다 포화지방이 엄청 많아서 오히려 염증을 늘려 근육 회복을 방해해요. 그럼 닭가슴살은 어떨까요? 닭가슴살도 좋긴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너무 질겨서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죠. 반면 생선은 어떨까요? 조기 한 마리에는 20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쉬워요. 거기다 오메가3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계란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계란도 먹고 있는데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몇 개나 드시나요? 1개 아니면 2개. 계란 하나에 6g, 2개, 12g.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량이 60g에서 70g인데 계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생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이정숙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시장 가기가 힘드셨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죠.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산책하자고 할 때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해야 하는 거였대요. 그분이 생선 위주 식단을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셨어요. 3달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하시더군요. 68세의 등산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생선들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여러분도 아시는 그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단백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기 한 마리에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계란 4개 분량입니다. 혹시 조기를 드실 때 살만 드시고 가시는 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 살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조기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생선인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D가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무릎 아픈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조기에는 콜라겐도 많이 들어있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조기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도 지켜줘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조기가 바로 혈관 청소부예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기 한 마리를 소금으로 간을 해서 구우시면 돼요.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요. 조기찜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와 함께 찜을 하면 무의 효소가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소화도 도와줘요. 조기는 봄이 제철이지만 요즘은 냉동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냉동 조기를 사실 때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는 것으로 고르세요. 조기에는 또한 인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기를 드실 때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도 줄이고 비타민C 흡수도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이건 여러분이 김치찌개에 넣어 드시던 그것입니다. 갈치 100g에 약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아세요?
갈치 한 토막이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어요. 냉동실에 항상 있는 그 갈치가 이런 보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갈치를 그냥 김치찌개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갈치를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가능하면 국산 갈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냉동 갈치보다는 생갈치가 영양가가 더 높아요. 냉동 갈치를 사셨다면 자연해동하시는 게 좋아요. 갈치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쉽다는 거예요. 혹시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갈치는 살이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은 분들도 드시기 편해요. 갈치고, 이 갈치조림, 갈치찜 다양하게 드세요. 특히 갈치조림을 할 때는 물을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무가 갈치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백질 흡수도 도와줘요. 하지만 너무 짜게 졸이면 나트륨 과다가 될 수 있으니 간은 적당히 하세요. 갈치는 또한 셀레늄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갈치의 한 토막에는 하루 필요한 셀레늄의 40%가 들어있어요. 갈치 요리할 때는 생강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도 없애고 몸도 따뜻하게 해줘서 소화에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찾는다는 그 작은 생선인데 미꾸라지 이름만 들어도 고향 생각이 나죠. 그런데 효과는 무시무시해요. 미꾸라지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혹시 골다공증 걱정 많이 하시죠? 미꾸라지가 이 문제도 해결해줘요. 평소 뼈가 약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미꾸라지를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꾸라지는 일반 생선보다 칼슘 함량이 높고 비타민 A도 풍부해서 시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아연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상처 치유를 도와줘요. 그런데 미꾸라지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어요. 스태미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기력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시는 분들 미꾸라지 추어탕 한 그릇이면 활력이 돌아올 거예요. 한번 끓이면 며칠 든든한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미꾸라지를 사서 깨끗이 손질한 후 압력솥에 끓이세요. 끓인 후에는 한 그릇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데워 드시면 돼요. 미꾸라지에는 또한 콘드로이틴이 들어있어서 관절 연골 건강에 특히 좋아요.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미꾸라지는 또한 비타민 B, 호따부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경계 건강도 지켜줘요. 미꾸라지 추어탕에 산초를 넣으면 더욱 몸에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국물 낼 때 쓰시는 그건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을 거예요. 북어 100g에 단백질이 79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계란 13개 분량입니다. 북어 한 마리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북어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북어에 들어있는 메티온이라는 성분이 간 건강을 도와줘요. 혹시 술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북어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어는 나트륨이 적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소화 흡수율도 좋아져요.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북어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그 다음에 적당히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북어를 불릴 때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쌀뜨물이 북어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백질 성분을 더 잘 우러나게 해줘요. 북어에는 또한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도 북어를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거예요. 북어는 또한 요오드도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기력 회복에도 좋아요. 북어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 시너지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멸치입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멸치 100g에 단백질이 72g이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는 어떨까요? 멸치 100g은 3칼로리, 우기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멸치에는 칼슘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철분, 마그네슘인 등 미네랄이 정말 다양해요. 멸치는 바다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멸치의 칼슘 함량은 우유보다 높아요. 반찬으로 매일 먹는 그 멸치볶음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죠. 멸치는 크기에 따라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달라요. 큰 멸치는 단백질이 더 많고 작은 멸치는 칼슘이 더 풍부해요. 어떤 멸치든 드시면 좋으니까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멸치를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리고 멸치는 볶기 전에 살짝 데쳐서 짠맛을 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멸치국수, 멸치볶음, 멸치구이 다양하게 드세요. 특히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멸치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멸치를 드실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멸치에는 또한 핵산이 풍부해서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멸치는 또한 EPA와 DHA 같은 오메가 지방산도 풍부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멸치 육수를 우려낼 때는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끓이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이제 5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을 알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없나?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끼에 20g에서 30g씩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조합의 마법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가 돼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현미, 보리, 통밀 같은 것들이요. 이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줘요. 건강한 지방도 중요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해줘요. 발효식품도 함께 드세요.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피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제로가 돼요. 커피나 녹차를 생선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정드셔야 한다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너무 짠 음식도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식단 제안해 드릴게요. 특별한 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침에는 조기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현미밥을 드세요. 조기구이 한 마리에서 약 25g, 된장국에서 5g, 현미밥에서 5g 정도로 총 35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점심으로는 갈치조림과 멸치볶음 보리밥을 드세요. 갈치조림 한 토막에서 18g, 멸치볶음에서 10g, 보리밥에서 4g 정도로 총 32g이에요. 저녁에는 미꾸라지탕과 채소나물 현미밥으로 마무리하세요. 미꾸라지탕 한 그릇에서 20g 현미밥에서 4g 나물류에서 2g 정도로 총 26g입니다. 간식으로는 북어포나 멸치를 챙기세요. 북어포 한 줌에서 15g, 멸치 한 줌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추가로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총 70g에서 80g의 단백질을 골고루 드실 수 있어요. 이는 70대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식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를 샀거나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흰밥 드시던 걸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반찬으로 생선 요리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이 2배 이상 늘어나요. 한 달 식비도 크게 늘지 않아요. 조기갈치, 미꾸라지, 북어멸치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을 줄이게 되니까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첫 주에는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조기구이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여기에 이것 하나 더 추가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갈치조림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미꾸라지탕을 준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드세요. 네 번째 주에는 북어국을 끓이고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하나씩 추가하세요. 한 달 후에는 이 정도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력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생선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셔도 충분해요. 특히 식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그리고 근육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물 섭취예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8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2주일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생선 냄새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차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부담도 없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혹시 생선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냉동 생선을 활용하셔도 돼요. 요즘 냉동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영양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통생선으로 드세요. 살코기만 먹지 마시고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들도 좋아요.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상해보세요. 내년 이맘때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 계단 오를 때 숨 안 차는 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나, 병원 덜 가는 나, 이 모든 게 단지 식단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가능해요. 생선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며 허리나 무릎 통증이 이유 없이 시작되죠. 그 원인을 나이로만 돌리지 마세요. 혹시 내 식단에 생선 단백질이 빠진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오늘 당장 거창한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하나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조기 한 마리, 갈치 한 토막, 미꾸라지탕 한 그릇. 그게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오면서 느낀 건 결국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꼭 도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생선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선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숨겨진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